가에 예. 지난 문 좀 닫아줘. 오늘은 좀 안 덥죠? 민근이 안 덥지? 자, 본인 노력이 좀 반성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본인에 맞는 선생님이 웬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으니까 현재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안 하게 되면 도태됩니다. 선생님이 요구를 몇 번 했는데도 요구를 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수업을 같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알겠나요? 지금 오늘 봐봐요. 지금 잔소리 하는데 10분 정도 걸렸지만 테스트 보는데 이 정도 테스트는 사실 20분 정도면 끝나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 선생님 채점 매지도 않고 딱 보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한두 명만 솔루션 제공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20분 더블로 걸렸어. 이 문제 쓰고 더 많으면 더 걸리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뭔가에서 시간을 버려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반은 선생님 봤을 때는 선생님이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좀 더 그런 시간에 할애를 해야 돼, 원래는. 그리고 이제 뭐 시험지 같은 경우는 좀 풀이에 대한 내용은 따로 이렇게 따로 시간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원래는. 근데 당분간은 시험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몇 번은. 몇 주는 해야 됩니다. 3월 달은 계속 해야 돼요. 시험 기한 되면 그걸 많이 못 봐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시간을 어디에선가는 죽여야 되니까 좀 해봅시다. 해볼게요. 다시 이 문제로 들어갑니다. 뭐야? 어디가 문제야? 다시 57번으로 갔습니다. 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몇 가지 57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있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몇 가지 얘기를 했고 오늘 영상이 지금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나 보네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진행했어요. 끊고 그다음부터 이 시간부터 보면 되면 필요하면. 자, 이 문제로 돌아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돌아왔어요. 얘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예. 자,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6x 제곱이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얘입니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항식 fx. 다항식 fx에 대한 내용인데 다항식 fx가 fx 플러스 1 빼기 fx로 나온 식의 표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6x제곱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fx가 우리가 일단 쉬운 것부터 가봅시다. 2차부터 가볼게요. f가 2차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식을 적어보면 2차니까 일반형 그냥 일반적으로 적겠습니다. 바로 적어볼게요. a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플러스 c. 뭐 적은지 알겠죠? 빼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뺐어요. 빼게 되면 암산 보이죠? 보인가요? 첫 번째 2차 쪽에서는 지금 이쪽에서 2ax 플러스 a 제곱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 1차 쪽에서 누가 남았습니까? 플러스 p가 남았고 여기는 남지 않았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내용인지를 직감을 해야 돼요. 2차식에서
fx 플러스 1 빼기 fx라면 2차가 사라지고 1차가 등장을 하면 1차가 등장을 하고 그 2ax는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왜? 여기가 남는 것이 뭐냐면 2x가 있고 2a가 등장을 했겠죠. 그러면 이 식은 당연히 1차식이 나올 거고 얘가 출발이 2ax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거죠. 상수항은 현재 2개니까 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수항은 계속 늘겠죠. 그러겠지. 적어도 얘가 2차면 이 1차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알겠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3차 한 번만 더 적어보고 나머지는 너희들한테 맡기겠습니다. F가 3차입니다. F가 3차이면 A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1 플러스 D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순서 맞추려고 그렇게 적은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어떻게 표현하니까 조금 더 연산이 좀 더 편하게 보이더라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가로셈보다는 세로셈이 좀 편하겠다. 표현할 때. 알았어요? 이 정도는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습니다. 뺐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3ax 제곱 여기까지 인정됐죠? 플러스 3ax 플러스 a 여기 선생님 아까 좀 틀렸네 이게 a 제곱이 아니라 a죠? 맞죠? a죠? 여기 a 보이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적을 때 옆에다 적으면 또 가로셈처럼 보이니까 바로 밑에다 적을게요. 동류항처럼 라인 맞춰서 2px 플러스 b 세 번째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해됩니까? 자, 봤더니 상수항 3개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내기 힘들어요. 2차항도 2개니까 바로 알기는 힘들지만 1차는 힘들지만 2차는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어디서 출발했다? 요 식에서 출발했다. fx 플러스 1 빼기 fx는 우리는 추론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나왔을 때는 꼭 이걸 생각해야 된다. 아하, fx 플러스 1에서 fx를 뺐다는 것은 차수가 한 차 줄면서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까지 알아낼 수 있는 식을 등장시키겠다 이런 말이야.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얘가 2가 들어가겠죠. 그럼 값들이 좀 완전히 변해지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적어도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우리가 틀이 정해졌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마무리해 지을 수 있겠네요. 얘가 지금 6x 제곱이 나왔으니 우리는 이렇게 출발했겠죠. 이제 어떻게 봤으면 얘를 식을 이렇게 읽었으면 그러지 식을 이렇게 읽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6x 제곱이니까 a는 2가 나왔다. a가 2가 나왔으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나왔고 2고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1이 나왔네요. 됐어요? d만 안 나왔네. d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이제 여기까지 나와버렸네. fx는 a가 얼마였어요? 2x 세제곱 b 마이너스 3x 제곱 c 얼마 나왔죠? 1 나왔나요? x d만 안 나왔죠? d는 뭐 어디 하나 나왔겠네. 그지? 어제 뭐 구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36 정리해서 계산하면 6 나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fx를 구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선생님 어제도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줬죠? 기억납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이거 빼고의 fx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fx는 질문했을 때 우리가 풀이 방법이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네. 두 가지 됐어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풀이는 사실 잘 안 보일 겁니다. 어제 풀었던 풀이는 잘 쉽게 보이지 않아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만약 그렇게 넘어갔으면 어떤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연립으로 하겠지 이제. 문자 4개 가지고 연립. 고생스럽다도 그렇게 한다고. 평상시 연습할 때는 그 방법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방법만 막 생각이 나.
그러면 그때는 시험 볼 때 어떤지 알아? 이 문제를 풀려면 연립방식 풀어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손 덜덜덜덜 떨면 쓴단 말이야.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만약에 맞으면 감사할 건데 그 문제가 마지막 문제라면 그렇게 써도 돼. 시간 투자해서. 근데 중간이라면 이 문제는 내가 풀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시간을 많이 죽여버리니까 이거는 이중고가 되는 거야. 그 문제 맞추어도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찌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릴까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 다음에 풀어놔야 돼. 시간이 많아. 왜냐하면 다른 문제 풀 때 심리적 압박을 준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문제를 알면 알수록 좀 편해진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리고 연산 실수를 안 하려면 최대한 연립적인 생각을 더 줄여야 돼. 최대한 연립을 하다 보면 문자가 많을수록 실수를 많이 하게 되겠지. 알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문제 해석이 일단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손이 빨라지면 그런 좀 염려는 좀 덜하겠지. 평상시에 본인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식을 좀 줄이는 연습을 하고 식 쓰는 연습을 좀 더 하고 스피드를 줄여야 돼요. 평상시 연산이 실수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손이 계속 빨라져야 됩니다. 손이 평상시에도 손이 엄청 빨라져야 돼요. 알겠나요? 글을 예쁘게 써란 소리가 아니라 정리 표현을 좀 잘해라 이런 뜻이야. 알겠죠? 다음은 62번입니다. 자, 62번을 봤더니 다항식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이고 그것이요. 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일단 항등식이네요. 항등식을 봤을 때 어제 비교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비교법이라는 것은 양쪽이 보여야 비교가 되는데 현재는 볼라겠더니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됐어요? 비교가 안 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대입법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지. 자, 대입 이전에 생각할 게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것이 fx가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알았어요? 고1이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다항식을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다항식이란 말이 사라져요. 그러면 생각의 틀을 완전 다르게 해야 돼요. 다항식이 붙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생각의 틀이 완전 다릅니다. 알겠죠? 그때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해. 다항식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왜 머릿속에 다항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오니까 무조건 fx는 다항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한단 말이야. 거기서 모순점이 발생할 거야. 근데 그때는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고 가야 돼요.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한다? 차수부터 생각한다 이런 말이겠죠. 대입하기 전에 차수를 생각하니까 fx를 최고차식을 보면은 ax n제곱이라 쓰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가 ax에 en 이렇게 시작하겠죠. 우변은 최고차항을 봤더니 세제곱이고 요놈이 n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x에 n 플러스 3이고 오른쪽 여기까지는 적어주는 게 좋겠죠. 뒤에 걸 왜 안 적어요? 불편하면 이렇게 이 정도 적어놓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나는 뭐만 비교하려고 했던 거야? 최고차만 비교하려고 했던 겁니다. 4차를 쓴 이유는 설명을 할 때는 아마 여기서 n이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은 두 개 한꺼번에 보고 그냥 비교하려고 한 거고요. 4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n이 2면 되겠네요. n이 2라고 봤을 때 여기는 5가 되니까 말이 안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요놈이 최고차, 요놈이 최고차. n은 3이다. 한 가지는 하나 나왔고요. 최고차가 3이 나왔고요. 3차인지 알아냈으면 최고차는 개수까지 비교할 수 있으면 거기서 비교하는 게 좋아요. 비교할 수 있으면. 근데 현재는 비교 안 됩니다. 당연하다가 나왔으니까요. 3차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얘는 3차식이다. 식을 다 알아내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대입을 합니다. 몇 번 대입해야 돼? 몇 번까지 나와야 돼? 3차식 나왔으면 몇 번까지? 3차식 나왔으면 몇 개가 나와야 돼? 식이 총 4개가 나옵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돼. 근데 보통은 4개까지 안 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2-3개에서 끝납니다. 3개까지만 나왔다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4개는 마무리야. 그런 문제는 연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2개까지만 알려준 것은 뭔가를 좀 더 가봐라 이런 뜻이고요. 알았어요? 3개가 되면 우리는 안정권이다 이런 말이야.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딱 대입할 수 있는 수는 0, x에다 0 넣어봤죠. x에다 0 넣어봤더니 f0이 0 나왔네요. 하나 0 나왔으니까 0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뭘 집어넣는다? 요놈이 0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f1은 0이 됐네요. 2개.
F1이 나왔으니까 1 나왔으니까 가능한 수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요?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넣고 이제 1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1 나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F1 1 F2는 0 이렇게 됐네요.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4개 나오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한 번 더 시도 해봅시다. 이제 F2가 나왔으니까 2를 만들려면 2를 넣으면 된대 했고, 얘가 2를 만들려 보니까 x에다 루트 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루트 2를 집어넣기에는 이 식이 또 다른 식이 된다. 시험식. 예, 잠깐만요. 여기 한번 봐봐. 복사실 한번 있는가? 이적분. 이적분 시험식 줘요? 왜? 동성고 뽑아놨을 거예요. 좀 곧 설명 끝나신가요? 아니,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예. 잠깐 봐주시면 안 돼요? 누구 건데요? 지금 시험 보시고. 이따 하면 안 될까? 이따 이따. 3개 나왔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면 3차식이라 했으니까 fx는 여기까지 나왔겠네. a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아니다, x 플러스 1 뭐 하고 있어 지금?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이거죠. 0 1 2입니다. 0 1 2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f2는 0 3차식 모든 게 성립하니까 이는 집어넣으면 마무리. 되시겠죠? 알겠나요? 다음은 2단원 3단원이죠? 이걸 설명해야 되겠네. 조립제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립제법이 뭐냐면 나누기를 조금 쉽게 한 거야. 쉽게. 정확한 멘트는 뭐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눌 때입니다. 나눌 때 목하고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x-알파가 나왔어요. 여기서 1입니다. 1. fx를 1차식으로 나누는데 개수가 1인 걸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립제법은 1이 아닐 때도 해봤는데요. 요거는 1로 하고 나서 수정 작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한번 써보고 갈게요. 써보고. x. 자, 조립제법은 3차까지는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조립제법 굳이 안 써도 항등식으로 풀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근데 4차부터는 항등식으로 쓰기에는 너무 식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4차 이상부터는. 3차 이상도 사실 조립제법을 쓰면 쉽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A B 이렇게 됐습니다. 식을 더 복잡하게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좀 더 간단하게 낸 거야. 3차까지는 항등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대입을 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정리해서 비교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조립제법을 쓰면 좀 더 편해질 거고 4차부터는 항등식 비교하는 방법과 대입하는 방법이 더 복잡하니 조립제법을 식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쉬워진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딱 식을 봤을 때 뭘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너희들이 대입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1 넣고 0 넣고. 알았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 했어요. 하지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자라고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예시가 더 복잡해져야 되고 더 복잡해지면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3차에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은 뭘 이용한다고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하니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형태상 얘를 1차식으로 묶어야지 쓸 수 있는데 뭐로 묶을 수 있습니까? x-1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묶어지네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나눌 거야? 얘를 먼저 x-1로 나눌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왼쪽에다 쓰면 1 -2 -1 1이에요. 그럼 여기다 뭘 써? 1 1. 그 다음 뭐죠? 1 -1 -1 -4 -4 -3 뭘 알아낸 거야? 여기서 D를 알아낸 거죠. 그러지? 다음 이제는 나눴으니까 못과 나머지 썼으니까 못과 나머지가 됐네요.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이 몫을 우리는 식이 이렇게 되니까 가로를 풀어도 되지만 조립제법을 생각해보자 이거지. 얘를 그럼 이제 뭐로 묶어내? x로 묶어내겠네요. x로 다시 묶어내면 ax-1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쓰겠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돼요? x니까 뭐? x는 0이냐?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조심하게 해야겠네요. 왜 마이너스 1이죠? 0이죠. 예? 마이너스 3이죠. 0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연산을 진짜 못해. 틀리면 얘기해줘. 틀리면 얘기해줘. 고마워. 오케이. 이래 되니까 이제는 뭐가 나온 거야? C가 나온 거죠, 이제. C가 나온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식을 생각했던 얘는 또 이제 형태가 보이죠? X-1로 나눴다는 거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놈이 B고 요놈이 A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 지금 이 식을 선생님은 이렇게 쓰고 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A, B, C, D를 구했다. 이것도 되고 이제는 역으로 이 식이 나오면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식이 나오면 역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됐어요? 얘가 나왔을 때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보이죠 이게? 뭐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다 지워버렸네 지금. 모르겠으면 차근차근 가면 돼요. 차근차근. 첫 번째 뭐로 나눴습니까? x-1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몫이 있겠죠. 몫은 기니까 나머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보인가요? 보여요? 두 번째 몫을 다시 뭐로 나눴어요? x로 나눴죠. 그럼 다시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보인가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 보이겠죠. 세 번째 뭐가 나눴어요? x-1로 나눴죠.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제 가로를 풀면 됩니다. 가로를 풀었더니 x-1의 제곱 지금 요것만 지금 생략하는 중이야. 플러스 0 x-1 마이너스 4 x-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식 이해됐습니까? 지금 A씨를 잘못 들어가지고 좀 수가 좀 불편해진 거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 조립제법하고 요 식하고 연결을 시키는 연습 몇 번만 해주면 충분히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자, 얘가 꼭 가봅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은 거야? x-1, x-1이야. 얘는 어떻게 쓴 거야? x-1 쓴 거야. 얘는 누구랑 곱해서 얘랑 곱한 거야. 두 번째는 얘랑 곱한 거야. 세 번째는 얘랑 곱한 거야. 얘는 나머지고요. 쓸 수 있겠나요? 그러면 중간에 안 되면 요 과정 요거는 쓸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요걸 쓰면 좀 더 빨라지겠죠. 좀 더 빨라지겠죠. 알겠나요? 만들어 볼게요. 요백을 찾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책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들 있잖아 지금.
일부러 111 쓴 거야.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너희들이 더 복잡할 거니까 말도 안 돼. 그러려면 이거를 이 정도 알려주려고 했으면 다른 수를 쓰려고 했으면 몇 개에서 끝나야 됩니다. 뭐 쓸 거 쓸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쓸 줄 알아야 돼. 보통 이런 식으로 안 나오겠지. 1, 2, 뭐 1, 3 이렇게 나온 식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됐어요? 그럼 순서가 있어야 되겠지. 1, 2, 3, 4 하면 너희들이 순서만 써버리니까 뭐 이렇게 써볼게요. 1, 1 이렇게 써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을 누구로 나눴습니까? 지금 x-1, x-2, x-1, x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맞나요? x-1, x-2, x-1,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몫은 1이 됐고요. 다음 나머지가 2가 됐고 그 다음 뭘 나눠서 x-1, x-2 봄인가요? x-1. 그 다음은 x-1, x-2. 그 다음은 x-1. 그 다음은 나머지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을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면 이 식을 보면 지금 요 식을 생각해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제 fx가 지금 요 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제 여기가 A, 여가 B, 여가 C, 여가 D, 여가 E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이제 약간 응용된 거야. fx는 뭐 몇 차식이냐? 하나, 둘, 셋, 넷, 4차씩 줄 거고. 민건? 뭐가 A야? 몇 년 전에 꽤 됐고 동아여고에서 이걸 뭐 8차, 10차 줬어요. 8차, 10차 줬다는 것은 이 식을 이해해야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식을 이해하면 쓸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식은 아니야. 하지만 조립제법도 많이 안 써보니까 너희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야. 너희들이 이걸 바로 이렇게 옮기고 이런 연습 한두 번만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알겠나요? 하지만 이 문제를 틀리냐? 틀리진 않아. 다 풀어. 너희들 웬만한 애들은 다 풀어. 근데 시간이 걸리냐 안 걸리냐 이 차이밖에 없다 이거지. 이거는 뭐야? 계산이니까 연습을 좀 몇 번만 해놓으면 된다 이거지. 본인이 한번 아무 걸 써가지고 한 4칸 5칸 써가지고 요렇게 바꿔보고 요렇게 바꿔봐야 돼. 알겠나요? 됐어요? 아니면 본인이 하나 문제 만들어가지고 5차씩 만들어가지고 본인 조립제법 그냥 해보면 되잖아. 잘못 만들면 수가 엄청 커지니까 개수는 작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만들고 이렇게 써보고 다시 요식을 이렇게 써보고 써보면 돼요. 그러면 2번만 연습하면 다 보입니다. 구조가. 이해됐어? 이게 연산에 대한 생각이야. 더 쉽게 할 수 있는 연산이 뭐 있을까? 이거 평상시에 연습하면서 이거 연산 불편한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산할까? 이게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잡한 연산, 수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굳이 연산 안 하지. 공통인수 묶어내서 연습하는 연습을 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왜? 손발이 좀 편하려고. 아시겠죠? 다음은 인수분해 가겠습니다. 자, 질문. 43번, 5번, 14번, 43번. 네, 8번, 몇 번? 54번, 53번, 57번, 46번, 예? 제가 59번, 56번, 14번. 좀 이렇게 또 의외로 또 잘 안 보여요. 의외로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는 문자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덜 된 거야. 잘 못 보는 거야. 잘 못 보는 거야. 적어놓고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놓고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얘를 가로로 풀어버리면 완전 재세팅을 해서 푸는 거야.
됐어요? 그게 더 잘 보일 수도 아예. 알겠나요? 근데 문제의 의도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고 흐름상은 딱 크게 보면 지금 뭐 완전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일단은 이 마이너스가 불편해요.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럼 얘를 이제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로 바꿀 수가 있고 얘가 제곱인데 총 몇 마리가 있어? 4마리가 있죠. 총 4마리를 얘가 기본적으로는 2차니까 2마리씩 쪼개겠다는 것은 기본 흐름이야. 그렇지. 얘가 쪼개는 방법이 하나 방법밖에 없고 뿔마까지 2개입니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나는 얘를 마이너스를 맞을 것 같고. 알았어요? 이 틀을 깨지 않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야. 시도해가지고 실패하면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올 거냐. 얘를 풀다 보면 XY항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 근데 XY항이 없었다는 것은 XY가 뿔마로 사라졌다 이 소리겠지. 뿔마 사라진 것은 얘하고 얘네. X 플러스 Y의 제곱하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하면 EXY가 사라졌겠고 XY는 2마리씩 있겠고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마이너스가 되겠네. 알겠나요? 식을 좀 크게 보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재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알았어요? 요거는 뭐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써봐야 돼. 됐어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더 있던데? 요 문제도 그랬죠, 요 문제도. 응? 의외로 잘 안 보입니다. 의외로 잘 안 보여. 요것도 지금 느낌상은 A 플러스 B하고 A, B와 형태가 있으니까 요 놈을 가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흐름이 이해돼. 그 다음에 좀 안 보일 수가 있어. A, B 뭐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은 A 플러스 B를 묶으면 되겠구나. A 플러스 B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 바로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T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1T 플러스 AB. 그럼 얘가 AB하고 1로 되죠. 다음 4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LN이라고 할 때 L6을 값을 구하시오.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모든 변의 길이는 1창의 개수가 1은 n의 1차식이다. 부피가 나왔어요. 밑면이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이 식을 뭐 a 제곱 b로 바꿔라 이 말인데. 선생님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 당황해서 그래요. 이거 뭐 질문거리가 되나? 여기서 뭐가 질문거리가 된 거죠? 밑면이 정사각형이고요. 이러한 어떤 직육면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갖고 높이가 됐으니까 A, B 이렇게 바꿔라는 소리지. 얘를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죠.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12니까 뭐 2 아니면 3이겠네요. 2, 3이겠네. 12만 갖고도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 썼다 싶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지. 맞는가 확인하면 개수 1차 개수만 생각하면 맞네요. 이런 게 질문이 안 되는데. 질문이 된다는 것을 봐봐. 본인이 풀었잖아. 우리는 뭐 본인이 풀었어. 답이 안 맞아. 그럼 질문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본인이 틀었는데 내가 맞게 3층인데? 롱다리야? 야 그러구나. 현수막 찢어야겠네. 자기가 풀었어. 이게는 본인이 공부를 얼마큼 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항상 자기 풀이에 확신을 갖는 게 좋아요. 그게 수학의 자신감입니다. 자기 풀이를 믿어야 돼. 알겠나요? 자기 풀이를 의심한 친구들은 항상 답에 의존합니다. 답한테 손이 먼저 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쓰면서 왼손은 답지로 가고 있어. 좋은 습관 아니야. 자기 풀이에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자기 풀이의 확신을 언제 갖는 거야? 진짜 자기가 잘 풀었을 때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풀이에 대해서 나는 풀이 딱 저 사람 저렇게 풀고 있으면 지켜보는 거야. 나는 저걸 이렇게 풀 것 같은데 저 사람 길이 좀 달라?
왜 저리 가지야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따라가 봐야 돼. 따라가다 보면 좋네 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 풀이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수학은 고집이 아니야. 약속이지 고집이 하면 고집을 부르면 안 돼. 알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고집도 필요해. 자기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 풀이에 확신을 가져야 돼. 근데 자기 풀이에 확신을 안 갖는 애들이 답지를 본다 이거야. 에? 답지를 보는 순간 그 전 풀이가 사라집니다. 머릿속에서. 자기가 풀었단 말이야. 뭐 열심히 풀었어. 알았어? 그 답지를 보고 맞췄어. 그 순간 머릿속에 있는 풀이가 사라지는 거야. 답지를 안 보는 게 좋아. 아싸리 틀리는 게 좋습니다. 알았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풀었어. 답이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접근을. 내가 이 문제를 틀릴 일이 없는데 라고 접근해야 돼요. 아니 이런 문제를 틀릴 일이 없다고. 내가 틀릴 일이 없어. 근데 틀렸어. 그럼 이유가 있겠지. 하나는 연산, 하나는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하고 내가 풀이하는 방향이 좀 달랐어. 문제가 의도하는 바하고. 알겠어? 그러면 내가 문장을 읽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틀하고 전혀 다른 틀로 풀었어.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문제를 읽었을 때 뭔가가 약간 함정이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조심히 가야 되잖아. 얘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알았어요? 이 문제를 질문한 친구한테 반성을 하라고 한 거야. 질문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알았어요? 이 문제를 질문했다고 겁을 주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가 틀렸을 때 본인이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이거야. 43번. 두 다항식이 공통인수가 x에 대한 1차식입니다. 얘도 질문거리가 안 되겠죠. 왜? 하나를 알려줬어. 그러지? 너랑 나랑 공통점을 찾는다 이거지. 왼손 오른손 두 가지 중에 이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럼 왼손 비교해보고 오른손 비교해보면 되잖아. 이게 두 개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공통인수는 1차식만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 그거는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알겠어요? 이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두드려가면서 생각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어요? 평상시에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그 중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라 이거지. 문제에서 다 알려줬어요. 알았어요? 함정을 알려주고 함정 있으니까 조심히 가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45번. 45번은 좀 애기거리가 돼요. 45번은 fx가 식이 안 나왔어. gx도 식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식만 공통인수라 했어요. 식도 주어지지 않으면서 공통인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좀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생각하는 거야. 자, 요즘은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고등학교 문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얘가 최대 공약수가 있겠죠. gx라 적겠어요. 선생님 말한 최대 공약수는 쉽게 생각하면 공통인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통인수에 제일 많은 거. 둘 다 봤을 때 똑같은 거 다 끄집어낸 거야. 알겠어요? 이게 최대 공약수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항식에서 그 개념이 사라졌어요. 용어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알겠나요? 지금은 그냥 공통인수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fx를 gx로 나누면 얘가 몫이 있겠죠. ax가 있을 거고 얘는 bx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공통인수를 찾아라는 것은 이 gx를 찾아라 이 말이야. 근데 fx가 gx하고 ax가 안 보여. fx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우리는 봐보세요. gx가 만약에 f하고 g가 gx가 있다면 f 더하기 g에도 뭐가 있는 거야? gx가 있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안 나온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0은 모든 수의 배수라고 보면 돼요. gx는 0의 약수가 돼버리는 거야.
왜 GX로 하면 얘가 0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 점만 조심할 점입니다. 알겠어요? 보통 우리 문제는 거의 없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GX인지만 판단하면 되겠네. 알겠지? 더하고 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빼는 것은 차수를 줄이기 위해서 빼는 거고 빼기가 잘 안 되니까 더하기를 일단 해보는 겁니다. 더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문자를 뭐 제거할 수도 있고. 알겠나요?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서는 더하기 빼기도 사실 쉬워 보이진 않아요. 알겠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fx 불마 g에다가 새로운 식을 이렇게 곱해버릴 수도 있죠. 새로운 식을 곱하더라도 얘는 ax이고 얘는 불마 bx는 그대로 있을 거고 hx가 나올 거 아니야. 얘도 이유가 있겠죠. 새로운 식을 곱해갖고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내가 쉽게 gx하고 이 식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이 식을 이용한다 이거지. 현재 이 문제는 얘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알겠어요? 뭐 때문에? A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 안 된 것은 이 A 때문에 제약 조건이 따랐으니까 이 A를 제거하다 보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야. 됐어요? 다른 방법도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는 100%가 아니야. 그렇지? 어떤 문제는 하다 보면 나오는데 어떤 문제는 하다가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조금 복잡한 길일 수도 있어.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름길이 안 보이는 경우는 못 풀잖아. 지름길이 있으면 보이면 가는데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잖아. 근데 현재 확실한 길은 보여요. A를 제거하다 보면 분명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알았어요? 문제점은 HX라는 것을 곱해야 되니까 식이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이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길은 정해진 거야. 복잡하더라도 길이 있는 건 가야 되겠지.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AX가 있고 여기다가 X를 곱해서 두 식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X를 G에다 곱하고 빼기 FX를 하겠다 이거지. 차수를 양수로 만들려고 개수를 제곱창 개수를 양수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에서 2X를 뺐어요. 마이너스 10X 제곱 AX는 사라졌고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네요. 맞습니까? 는 2로 묶어내면 2x 세제곱 5x 제곱 플러스 1 1 안되네. 마이너스는 안되네. 2분의 1 될 것 같네. 2분의 1 됐네요. 2분의 1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 쓰고 있어? 다시 조립제법 쓰고 있죠. 1차식으로 나누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물론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 식 적어서 때려 맞춰도 됩니다. 효민아, 나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뭐가 틀렸어? 예? 그러니까 효민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연산이 안 되는데. 이래 됐네. 이거 쓰다 보니까 2x-2분의 1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래 되겠죠. 그리고 여가 x-2분의 1인 건 알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 2든 여기 2든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2x-1로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요놈은 지금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네. 그러면 여기가 G가 있다는 소리에 있으니까 G는 당연히 얘밖에 안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럼 위에 있는 인수가 x-2분의 1이든 2x-는 관계없습니다. 상수는 다항식의 인수를 채택을 할 때 2x-1을 쓰든 x-2분의 1을 쓰든 똑같이 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2x-1이든 x-2분의 1이든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2x-1이 좀 더 낫겠죠. 계수가 정수인 것이.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돼야겠죠. 인수가 2분의 1이 가졌으니까 2분의 1, 2분의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이는 조금 좀 복잡하게 갈 수도 있는데 요 길은 보이니까 요 방법을 채택을 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공통인수 찾으라면 원래 이 목적은 위에 거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인수분해해가지고 공통을 찾아라 이건데 두 개를 차수를 줄여버리면 훨씬 더 빨리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두 개를 빼버려도 되고 두 개를 빼버리면 와우 많이 사라져 본데 너무 많이 사라지면 힘들어질 수 있어. 두 개를 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x 끝났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중에 있단 소리네요. 그러면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없으면 요놈이 답이네. 그러지? 0 안되고 얘 안되고 얘도 안되잖아. 그럼 얘가 답이네. 다음 46번 8번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얘는 지극히 인수분해적인 문제야. 항이 몇 개야? 지금 3차입니다. 46번 8번 아닌가요? 아우 예 고맙습니다. 자 x6제곱을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qx를 또 이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요 말이에요. 그러지? 문제에서 qx를 또 나누는 qx를 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식을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야. 식만 적어놓으면 q 값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qx를 구해야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x6제곱 x-2로 나눈 몫이 나왔으니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2의 6제곱이죠. 항상 우리가 식을 적을 때 뭐하고 나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말을 안 해줘. 있다 없다도 말을 안 해준단 말이야. 있다 없다 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없다 소리가 아니잖아.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구하고 가는 게 맞아요. 됐어요? 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진행을 계속 그냥 문장을 계속 읽어보고 필요하면 다시 올라와서 구하면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구하지 않고 마무리 지으면 돼요. 알겠지? 근데 바로 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적어놓는 게 좋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이제는 qx를 가지고 x-2로 나눈 나머지가 q1번 x 나머지가 3 곱하기 2의 k제곱이래요. 그래서 k값을 구하라. 나머지 구하라 이 말이지. 나머지 구하려고 봤더니 이 식에다 뭘 집어넣고 싶어? 2를 집어넣고 싶어.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q2는 3 곱하기 2의 k제곱이니까 2를 집어넣고 싶어서 여기 위로 올라와서 2를 집어넣었어. 그런데 q가 안 나타나고 사라져버리네요. 당연한 말이 되겠지. 이 말은 즉슨 qx를 직접 구하라는 소리야. qx를 직접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위의 식에서 qx를 구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식이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 것보다 나누어 떨어지는 게 편합니다. 이 식을 갖고 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수분해가 좀 더 심해요. 이놈을 이렇게 넘겨놓고 x6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식을 읽어내는 게 훨씬 식을 쉽게 보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qx가 구해지겠네요. 보인가요? 보여야 됩니다. 이게 얘가 어떻게 됩니까? x5제곱 플러스 x 4제곱 2 플러스 x 3제곱 2의 제곱 이 정도는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게 qx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q2를 구해줄 거야. q2를 집어넣으니까 2의 5제곱이 6개 있네요. 끝났네요. 2의 5제곱 6개에서 3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작성해달라는 소리겠네. 됐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이 문제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qx를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와중에 x6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전개하는 식에 대한 연습을 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 연습하면 되겠죠 이거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식의 형태입니다. an제곱 마이너스 bn제곱 전개. 다음 8번 4차 다항식이 개수가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쌤이 2번 읽었어요. 일부러 2번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인수라 하면 보통 인수분해를 찾을 때 1차부터 찾는 거야. 1차부터 하나씩. 1차부터 하나씩. 왜 1차가 쉬우니까. 그게 인수정리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1차 인수를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고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냐 이 문제를 꼭 인수분해든 뭐 인수분해를 꼭 해야 되겠다면 3차는 무조건 된다고 출발합니다. 3차는 1차 곱하기 2차로 무조건 된다고 출발해요. 혹시 내가 못 구할 수 있을 지연정 못 구한다 하더라도 그냥 알파로 놓고 진행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4차는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곱하기 2차로 놓고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4차는 무조건 2차 곱하기 2차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문제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2차가 나왔으면 1차로 쪼개는 것은 쉽게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알겠나요? 4차는 2차 무조건 된다고 출발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 방법은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게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보기차식 풀이 방법이 우리는 뭐 했을 때? 치환을 했을 때 되는가 이런 거고 그 전에가 순서가 잘못됐네. 첫 번째는 인수정리. 두 번째 보이는 식이 지금 보기차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가 지금 2차 곱하기 2차로 바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순서 흐름상 이렇습니다. 자, 인수정리를 하려니까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뿔마 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될 수가 없네요. k는 자연수니까 1번 끝났어. 안 됐어. 그럼 보기차식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2차 곱하기 2차로 생각하든지. 됐습니까? 자, 보기차식을 했을 때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단이 k 때문에 안 서겠죠. 그러면 뭘 바꿔라? 얘를 제곱차로 바꿔야겠죠. 제곱차로 바꿨습니다. 제곱차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 따로따로 써볼게요.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야겠지. 2 마이너스 k 이렇게 쓴 게 맞나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러지? 또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적어야 맞겠나요? 지금 추가사항이 지금 왼쪽에 2x제곱이 왔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맞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쓴 게 맞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가 제곱이 되고 얘가 제곱이 돼야겠죠. 빼기 제곱이 돼야겠죠. 그럼 k가 얼마면 돼 지금? k가 자연수라겠으니까 0 안 돼, 1 돼, 2 돼. 오케이? 얘는 다 음수니까 안 되네요. k가 자연수니까. 오, k는 뭐다? 2라고 2네요. 이해됐습니까? 끝. 그러면 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방법. 얘가 2차식 무조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민건아, 네. 뭐라고? 1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죠. 플러스 1이니까 지금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해보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뭐 좀 진행할 수가 있다 이거지. 됐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ax 플러스 bx. 이 식은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아는 식은 지금 가능한 게 지금 3차 a 더하기 b는 0이고요. 2차 지금 ab 플러스 2가 지금 k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다가 지금 a하고 플러스 b가 0이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가 k고 현재 일단은 계수가 정수라 했으니까 ab는 정수일 거고 정수가 지금 k가 나오고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b가 뭐가 됩니까? 0이 될 거고
P가 뿔마 1이 되겠네요. P가 0이 되면 지금 K가 2가 될 거고 P가 뿔마 1이 되면 K가 1이 되네요. 뭐 똑같은 결과는 나오네요. 지금 하나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 더 해봐야 됩니다.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또 해봐야 돼요.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확인 작업은 해야 됩니다. 확인 작업 해야 돼요. 알겠나요?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지. 4차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네 하지 말고 어떻게 출발하면 된다고? 2차 어느 정도 적어놓고 가면 돼요. 현재 문제는 케이스가 2개밖에 없으니까 2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사실 이건 너무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야. 8번 53번 F가 있고요. G가 있고요. H에 대하여 F3차, G3차 이거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F3차, G3차, H가 그래서 H2를 구하면 되네요. 이것도 뭐야? 1 집어넣을 수 있냐 없냐? 못 집어넣네. 여기다 1을 못 집어넣으면 1을 못 집어넣잖아요. 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나? 이걸 제거해야 되겠지. 제거해야지 1을 집어넣을 거 아니니? 그러지? 뭐만 제거해야 돼? 갔으면 EX-1에 X-1에 플러스니까 이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H2를 원하고 있다고 나는 H2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H2를 못 구하게 되니까 양쪽에서 X-1만 제거하면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F3차 플러스 G3차는 두 가지겠네요. 곱셈 공식 변형을 할 거냐 인수분해를 할 거냐 봤더니 얘네들은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그러지?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우리는 인수분해하겠다. F 플러스 G F 플러스 G F제곱 FG 플러스 G제곱. 와우 복잡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니 여기까지 가면 좀 무리고 지금 요거에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다. 두 개를 지금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다 나와버렸네요. 요놈이 지금 hx네요.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다음 4번 우리가 아는 식이죠. 저번 시간에 외워라겠죠. a, b, b, c, c, a는 270 3, 7, 2, 5 딱 봐도 5, 6, 7이네요. 가장 큰 수 C, BC가 가장 크고 AB가 가장 작아요. AB는 5일 것 같고 BC가 7 얘가 6 이렇게 된가 보네요. 됐습니까? 요건 써보고 때려 맞추는 거야.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 정도는 자연수니까 집어넣을 생각하고. A 플러스 B, B 플러스 C 갑자기 어디? 예? 이거요? 와우! 1단원에서 얘가 되는 걸 외우라겠는데 1단원 할 때 13번인가 14번 나와서 한번 봐봐 찾아봐. 1단원 13번인가 14번인가 답이 A, B 빼기 C 몇 번이야? 4번이냐? 10번 때 있어. 오른쪽 위에 몇 번이야? 18번이야? 있지? 얘가 되는 걸 외워달라고 했어. 요 식은 지금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야. 1단계 제일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도 공식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 설명행도 해줬어 이거.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외워도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다음 4번 6번 자 6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와 시간이 있으면 요거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 안타깝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본 적 있는데 세제곱 빼기는 본 적이 없네요. 그렇지?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본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아는 문제고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우리가 아는 문제는 뭐라고? x가 있으니까 a수는 있으니까 y를 따로 씁시다. 그냥 상관없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g세제곱 마이너스 3xyg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지? 알고 있는데 지금 식을 봤더니 빼기야.
얘는 더하기 더하기인데.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아는 문제라고 했어요.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세제곱이니까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은 조식이 아니라 세제곱 더하기. 오케이. 더하기. 이렇게 되는 식이라고요. 그리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보는 거고, 항상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항상 나오는 내용이 뭔 중에 하나가 있냐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요거 있죠. 항상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제곱 합은 얘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보통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출발합니다. 세제곱 합은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출발이 돼요. 알겠어요? 거기에서 보던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기본 문제 다 들어있는 건데 얘를 더했더니 0이 돼버렸습니다. 얘가 0이 됐으니까 얘는 얘겠죠. 얘는 3 넘기면 3개 곱하면 됩니다.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9번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두 당시 이거를 봤더니 공통인수. 아까 그거 문제네. 공통인수가 2차식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인수를 가지고 저기다 붙이면 된다고 했죠. 연결시키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거기에 있는 문자를 제거하고 싶은데 문자가 A하고 B 두 개나 나왔어요. 제거가 안 되겠네. 그 방법도 안 됩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잘 봤더니 첫 번째 식은 적어도 인수분해가 하나는 되네요. 적어도 하나는 되네. 그러지? 그러면 얘가 지금 아직 얘는 덜 쪼개졌지만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는 나온 거야. 그러면 얘가 인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지금. 당연하게 얘가 인수가 되겠네. 얘의 인수가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주어진 식이 당연히 얘가 공통인수가 2차식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겠네. 붙이면 되겠네. x 세제곱 플러스 1 끝났네. 그러면 정리하면 되니까 a는 얼마야? a는 6이고 마무리. 다음 7번 서로 다른 실수 XYZ에 대해서 식의 모습을 봤더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로테이션 시킵니다. 로테이션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는 로테이션의 그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어요? 막히면 하기 싫어하는 두 개의 연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나마 힌트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1일 때 감사한 거야. 1이라는 것은 상수항이 제거가 됩니다. 상수항이 제거가 되면 2차식과 2차식을 갖고 놀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쉬워집니다. 알겠나요? 로테이션 되니까 세 개를 다 더해보고 다 더해봤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에 xy, yg, gx 3 식이 하나 나왔어요. 뭐 조건이 아직 부족한데 감사하게도 얘를 구하라겠네. 얘를 구하라면 얘를 구하라는 거고 얘하고 지금 연결고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 덜 구했습니다. 얘만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지금 얘하고 얘 두 개 나왔다는 것은 나머지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라 이 말이 되겠죠? 자, 얘에서 힌트가 뭐라고? 다시 1이 있으니까 두 식을 어쩐다? 빼봤다 x제곱 마이너스 yg 빼기 y제곱 플러스 gx가 0이 됐네요. 인수분해는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x로 묶어내고 y로 묶어내도 되네요. x로 묶어내고 x로 묶으면 안 되죠. g로 묶어야겠네요. g가 1차네요. 그랬어요? g가 1차니까 g로 묶어내면 x-y로 묶어지고 x 플러스 y 묶어서 플러스 g 이래 되겠네요. 서로 다른 얘가 0. 될 수가 없네. 그럼 얘가 0이 나왔네요. 그럼 얘가 0이 나왔다는 것은 아까 위에서 제곱 저거 xy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됐어요? 얘가 0이 나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플러스 2xy yg gx가 0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원하고 있으니까 얘를 제거하면 되겠네요. 그러지? 얘는 얼마야? 2분의 네. 얘가 얼마야? 2분의 예식은 t 마이너스 2분의 t가 플러스 2분의 t로 바뀌었네요. 요 놈이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는 2가 되네요. 2가 아니라 이상하다. 2분의 3 맞나요? 맞네요. 우리가 원하는 t가 지금 요식을 t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복소수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복소수에서는 지금 얘기할 거리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문제 연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연산 문제는 좀 연습 많이 필요하고 연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거는 좀 연습만 하면 됩니다. 연습. 하지만 요거는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복소수는 복소수 편리하게 관계에서 꼭 합은 2a g가 a 플러스 bi라고 우리 약속했을 때 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합이 나오면 2a 곱이 나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넣는데 요놈 두 개는 실수가 된다고요. 합과 곱은 무조건 실수가 됩니다. 합과 곱이 실수가 되니 합과 곱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풀이가 되겠네요. 알겠죠? g-g바는 2bi가 되는데 항상 b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b가 0이 되면 얘는 실수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가 0이 안 됐을 때만 순호수가 되겠네요. 알겠나요? 순호수란 말이 질문이 나오면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확인해주고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시 g가 실수라고 말을 하면 꼭 우리는 g랑 g바가 같다는 식을 뽑아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식이야. g랑 g바 같으면 g는 실수가 된다. 알겠어요? 연습을 할 때 이것이 차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소수 형태에서 등식이 나왔다. 복소수 형태에서 등식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한다? 양변에 발을 붙여본다. 이게 문제 푸는 기술이야. 선생님 말하지 않는 기술이 있죠. 식에다가 a 플러스 bi를 넣는다. 얘가 제일 마지막 하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무조건 연산이야. 연산은 기억이 안 남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하나만 보여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라는 단어는 눈여겨봐야 되고 등식이 나왔으면 당연히 요 작업을 해야겠죠. 그 문제 속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요걸 생각을 하고 있어 써먹어야 됩니다. 실수란 단어가 나왔네. 그러지? 나왔으면 어쩐다고? 얘랑 바랑 똑같다라고 식을 적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실수란 단어 나왔네. g제곱 마이너스 c가 실수란 단어 나왔네요. 그럼 얘랑 바랑 똑같다고요. 알겠나요? 됐어요? 또 실수란 단어가 나왔네. 얘랑 바랑 똑같다고 얘도 풀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식 좀 복잡해서. 실수란 단어 나왔어요. 얘는 좀 다른 풀이도 있는데 얘랑 바랑 같다 해도 풀 수는 있습니다. 쌤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 오케이. fx가 이렇게 있었어요.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복소수로 표현된 등식이 나왔죠. 등식이 나오면 뭐 한다? 바를 붙일 수 있다고요. 그럼 좌변이 뭐가 됐습니까? f1-i는 우변은 p 플러스 4i가 됐네요. 그렇지? p는 3, q는 4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 외에는
뭐 이 책에서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저쪽 곧 방정식 가면 나오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단원은 4단원, 5단원만 숙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3, 4, 5단원 하고 아니다 2, 3, 4니까 5단원, 6단원 5단원, 6단원 다음 주에 2, 3단원은 시험을 봅니다. 적어도 2, 3단원